뮤텍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뮤텍스는 Mutual Exclusion 또는 Mutual Exclusive 같은 용어들의 약자인데, 여기서 Amity, EX까지만 따서 뮤텍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뮤텍스는 크리티컬 섹션과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뮤텍스는 대신에 이제 어떤 코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뮤텍스라는 토큰이 있고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소유권의 개념을 표현을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코드 자체는 크리티컬 섹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어떤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 영역은 딱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스레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영역에 대한 코드 수행을 모두 마쳤으면 그 스레드는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놓으면 그제서야 다른 스레드가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코드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의 크리티컬 섹션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크리티컬 섹션은 사용자 객체고 뮤텍스는 커널 객체입니다. 커널 객체, 뮤텍스가 커널 객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뮤텍스가 커널 객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크리티컬 섹션하고 구분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커널 객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 크리티컬 섹션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용자 공간에서 어떤 함수 호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커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트랩, 즉 시스템 콜, 커널 모드로 진입을 해야 되고,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만 오래 걸린다 그러면 뮤텍스를 쓸 이유가 없겠죠. 뮤텍스가 커널 객체가 되면서 장점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용자 공간은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커널, 여기가 유저 공간일 때, 유저 공간에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떠 있다라고 실행이 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프로세스 1번이 프로세스 2번에 대한 메모리나 이쪽에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IPC 메커니즘을 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저 공간은 그 가상 메모리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접근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널 공간은 어떤가요? 커널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공간이죠. 1번 프로세스가 2번 프로세스가 보는 커널 공간, 3번 프로세스, 4번 프로세스가 모든 프로세스가 보는 메모리, 커널 메모리 주소 공간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공간에 생성된, 커널 공간에 생성된 객체들은 사실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은 사용자 공간에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프로세스가 만든 크리티컬 섹션을 절대로 2번 프로세스가 또는 3번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뮤텍스는 커널 공간에 만들어진 객체이고, 커널 공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번 스레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2번 스레드도 1번 프로세스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 4번 프로세스도 그 뮤텍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크리티컬 섹션으로는 할 수 없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장점은 뮤텍스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타임아웃.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기 위해서 스레드는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을 했었죠.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함수가 이 코드에 진입을 해서, 다른 스레드가 그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또 다른 스레드가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했을 때 이 코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의 코드 수행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식의 코드는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뮤텍스는 가능합니다. 뮤텍스에서는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wait for single object나 wait for multiple object 같은 함수들을 사용을 할 텐데 이때 인자로 타임아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뮤텍스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의 타임아웃 동안 대기를 해보고 물론 그 안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바로 리턴을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타임아웃까지만 대기하고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타임아웃 기능이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크리티컬 섹션은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그리고 뮤텍스는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를 할 수가 있지만 크리티컬 섹션은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 간의 동기화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또 하나는 여러 개의 객체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얻으려고 할 때 크리티컬 섹션은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뮤텍스는 가능합니다.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기 위한 함수는 엔터 크리티컬 섹션 하나죠. 물론 스핀락 같은 함수가 있지만 동일합니다. 엔터 크리티컬 섹션은 단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에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널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wait for multiple object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multiple object 같은 함수는 여러 개의 커널 오브젝트를 동시에 대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시그널도 됐을 때 깨어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객체가 시그널도 됐을 때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데드락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그 포크를 기다리면서 식사하는 철학자에서는 두 개가 모두 다 시그널 될 때까지 대기를 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크리티컬 섹션으로는 불가하고 뮤텍스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예. 뭐 둘 간의 크리티컬 섹션과 뮤텍스 간의 그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크리티컬 섹션의 경우는 initialize 크리티컬 섹션을 통해서 초기화를 한다. 뮤텍스는 create 뮤텍스를 통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오픈 뮤텍스의 경우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는 여기 create 뮤텍스를 통해서 생성한 뮤텍스 핸들을 써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접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뮤텍스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그 뮤텍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오픈 뮤텍스 함수를 통해서 타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뮤텍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 삭제하는 함수는 delete critical section 함수가 있고 뮤텍스에는 별도의 삭제 함수라기보다는 close end이죠. close end는 이 뮤텍스를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 마이너스 1을 해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 삭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초기화와 삭제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그 크리티컬 섹션의 경우는 크리티컬 섹션 영역에 진입을 하고 끝났을 때 빠져나오는 함수, 즉 엔터 크리티컬 섹션과 리브 크리티컬 섹션인데 엔터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하는 뮤텍스 함수는 뭐 예를 들면 랑 뮤텍스 같은 함수는 없습니다. 인32에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겠다 이런 함수는 없고 뮤텍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가질 때까지 대기하는 함수는 wait for single object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wait for single object가 정확하게 enter critical section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ait for single object를 하고 첫 번째 인자로 뮤텍스를 지정을 하고 뮤텍스 핸들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자로 이제 타임아웃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뮤텍스가 시그널도 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럼 뮤텍스가 언제 시그널도 되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커널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커널 오브젝트는 시그널드 스테이트와 넌 시그널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뮤텍스는
아무도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을 때 시그널드 스테이트가 됩니다. 즉 어떤 스레드도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 시그널드가 돼서 wait for single object가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의 스레드가 그 뮤텍스에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을 때 여기 뮤텍스가 있습니다. 스레드 1이 뮤텍스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처음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지금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스레드 1이 wait for single object를 해서 뮤텍스를 소유하고자 기다리고자 했으면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그널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wait for single object는 리턴을 하게 되고 이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은 스레드 1이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레드 2가 뮤텍스에 대해서 wait for single object를 호출해서 대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현재 T1에게 있기 때문에 얘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T2는. 그리고 언제까지? 자, 이 T1 스레드가 내가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놓을 때까지.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놓는 함수는 release mutex라는 함수입니다. 예, critical section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leave critical section이죠. T1이 뮤텍스를 모두 다 썼으면 release mutex를 호출하고 그렇게 되면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이 놓아지고 아까 웨이트하는 스레드 중에 하나가 깨어나게 됩니다. T2 하나만 대기하고 있는 경우니까 현재는 T2가 깨어나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T3, 뭐 T4 같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일한 뮤텍스를 대기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세 개의 스레드가 현재 뮤텍스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스레드만을 깨워서 깨우게 되는 거죠. 네. 자, initialize critical section은 create mutex, enter critical section은 wait for single object, leave critical section은 release mutex, delete critical section은 close handle.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create mutex 함수 프로토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mutex는 kernel object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return 값은 handle입니다. handle이 kernel object를 가리키는 어떤 id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create mutex a는 이제 a냐 w냐는 이제 ASCII냐 유니코드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create mutex 함수를 보시면 세 개의 인자를 봤는데 첫 번째 mutex attribute 그리고 initial owner, lp name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lp mutex attribute는 기본값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당분간. 그리고 initial owner는 이 create mutex를 호출하는 스레드가 있을 텐데 그 스레드가 이 뮤텍스를 생성하면서 곧바로 내가 이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겠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true를 해주시면 생성과 동시에 그 뮤텍스는 non-signaled state가 되는 거죠. 왜?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이 create 뮤텍스를 호출한 스레드가 가지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뮤텍스는 누군가가 그 뮤텍스를 소유하고 있으면 non-signaled state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lp name 단일 스레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뮤텍스에 무슨 이름이 필요하냐? 뮤텍스 어차피 결국은 스레드 안에서 접근할 때 그 프로세스 안에서 접근할 때는 핸들 값으로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 네임이 왜 필요한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여러 프로세스가 이 뮤텍스를 쓸 때는 자 1번 이 핸들이라는 거는 그 프로세스 내에서 고유한 값입니다. 즉 1번 프로세스에서 create 뮤텍스를 해서 핸들 값을 1을 얻었는데 그 1이라는 값은 그 프로세스 안에서만 고유한 값이 되는 거죠. 2번 프로세스가 또 create 뮤텍스를 했는데 그게 1이라는 핸들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은 1이지만 이 P1, 프로세스 1에서 생성된 핸들과 프로세스 2에서 가지고 있는 핸들 1 값은 전혀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프로세스에서 create 뮤텍스를 통해서 핸들을 맞았지만 그럼 2번 프로세스에서 그 뮤텍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핸들로는 접근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럼 프로세스 간에 모두 다 볼 수 있는 공통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뮤텍스의 이름. 자, 그 이름이 rpname의 인자로 세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 이름은 텍스트 이름이죠. 스트링 타입이죠. long pointer, constant string. 자, 이 스트링 이름은
ASCII, 현재 이게 ASCII 함수니까 요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름을, 텍스트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 이름은 대신에 이제 시스템의 유일한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번 프로세스 1에서 create muText를 통해서 이름을 만약에 내가 테스트로 주어주고 생성을 했으면 2번 프로세스에서는 open muText를 하는데 open muText에서 이름을 그 테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번 프로세스에서 생성한 muText에 대한 핸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핸들 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 안에서 로컬한 거기 때문에 아까 1번 원래의 핸들 값이 1이었다고 해도 오픈 뮤텍스를 통해서 나온 게 1이 아니겠죠. 그 프로세스 안에서의 어떤 그 로컬한 값이 할당돼서 들어올 겁니다. 예. 자, 뮤텍스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텍스뿐만 아니라 모든 커널 오브젝트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자, 클로즈 엔드를 호출하면 그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create muText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예, open muText도 레퍼런스 카운트를 증가시키겠죠. 예, 그래서 close end들이 횟수만큼 호출이 돼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 muText를 삭제합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린 open muText입니다. access, desired access. 기본값으로 뭐 접근하고자 하는 뮤텍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object name. 아까 create mutex에서 지정한 이름을 open mutex에서 그대로 주시면 그 mutex에 대한 핸들을 가지고서 열리게 되는 거죠. 이 open mutex는 즉 다른 프로세스에서 생성한 mutex를 열 때 사용하겠죠. 자,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락킹 뮤텍스 락을 할 때는 윈32에는 뮤텍스를 락을 위한 함수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wait for 계열의 함수들을 써서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의 뮤텍스를 얻기 위해서는 wait for single object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개의 뮤텍스를 동시에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wait for multiple object를 사용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뮤텍스 자체는 어떠한 스레드도 그 뮤텍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signaled state가 됩니다. 예.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놓을 때는 release mutex, 그래서 토큰이라고 했을 때 뮤텍스를 그 토큰을 놓는 거죠. 그때 release mutex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release mutex를 호출한 스레드는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release, 즉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bandoned mutex, 이것도 이제 뮤텍스가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자, critical section 같은 경우는 그 enter critical section을 호출한 스레드에서 leave critical section 호출 안 한 채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블로킹 되는 거죠. 다른 스레드가 그 영역에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블로킹이 되는 거죠. 예. 뮤텍스는 어떨까요? 뮤텍스는 그 wait for single object로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스레드가 마지막에 release 뮤텍스를 호출하지 않고 그 스레드가 종료된 경우 다른 스레드가 wait for single object를 호출을 하면 그때 만약에 크리티컬 섹션이었으면 그 위치에서 블로킹이 됐겠죠. 하지만 뮤텍스는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스레드가 릴리즈를 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면, 예, 그 스레드가 당연히 살아있다면 진입을 못하겠지만 그 스레드가 종료된 상태라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wait for single object를 했을 때 그 버려진 뮤텍스가 버려진 거죠. 그죠? 토큰이 버려진 그 스레드로 그 뮤텍스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시스템이 결국은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스레드가 갖고 있는지를 보다가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스레드가 종료됐다. 그 소유권을 놓지 않은 채로 종료됐을 때 또 다른 스레드가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그 새로운 스레드에다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게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근데 wait for single object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리턴 값이 wait object 제로가 들어오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wait object 제로가 리턴 되겠지만 버려진 뮤텍스인 경우 버려진 뮤텍스라서 내가 그 소유권을 받은 경우에는 wait abandon 제로가 리턴됩니다. 예. 요 값이 리턴됐으면 요 값이 리턴됐을 때는 요 값이 리턴됐다 하더라도 이걸 호출한 wait 함수로 호출한 스레드는 그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단 이게 리턴됐다는 거는 이전에 이 뮤텍스를 소유했던 스레드가 릴리즈하지 않고 종료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뮤텍스를 배웠으니까 뮤텍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wait for multiple object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사하는 철학자에서 나타나는 데드락 문제를 절대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all or nothing이라고 했었죠. 두 개의 포크를 동시에 얻거나 하나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거나 하도록 코딩을 하면 데드락을 피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을 하실 때 그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뮤텍스에서 그 수압 리스트에서 아까 발생한 문제가 있었죠. 데드락. 이 수압 리스트에서 수압 리스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리스트도 크리티컬 섹션 하나, 얘도 크리티컬 섹션 하나로 있을 때 이 두 개를 각각 엔터 크리티컬 섹션,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하고 리블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었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크리티컬 섹션, 그 두 개에 대한 리스트의 접근 권한을 동시에 가지거나 아예 안 가지거나 하면은 아까 이전 섹션에서 봤던 데드락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뮤텍스는 지금 보다시피 wait for multiple object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스트 안에서 그 크리티컬 섹션을 내부의 멤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리스트 내부에 그 크리티컬 섹션 대신에 뮤텍스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여기에 뮤텍스 두 개가 있는 거죠. 리스트 1에 대한 뮤텍스, 리스트 2에 대한 뮤텍스를 하나의 배열에다 담아놔야 됩니다. wait for multiple object를 위해서는 하나의 배열에 담겨져 있는 뮤텍스 셋이 넘어와야 됩니다. wait for multiple object 인자를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인데, 첫 번째가 내가 기다리고자 하는 커널 오브젝트의 개수, 그리고 그 커널 오브젝트에 대한 어레이 핸들. 그럼 이 핸들에서 앞에 두 개의 핸들 값을 기다리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멀티플 오브젝트를 기다릴 때 하나의 오브젝트만, 커널 오브젝트만 시그널도 되어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고 모든 커널 오브젝트가 시그널도 되어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wait all입니다. 인자가. 즉 요게 true라면, 지금 true죠. 이게 true면 wait for multiple object는 모든 커널 오브젝트를 동시에 기다리겠다는 의미니까 모든 내가 대기하고 있는 두 커널 오브젝트가 모두 시그널도 돼야 리턴을 하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시그널드가 아니면 어떤 소유권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타임아웃은 인피니트, 계속해서 무한대까지. 네. 이렇게 막아주시고 풀 때는 동일하게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을 해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푸는 거야 사실 순서랑 관계가 없으니까요. 릴리즈 뮤텍스를 각각 한 번씩 호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아까와 같은 데드락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크리티컬 섹션과 동일한 문제인데 wait for single object를 동일한 스레드에서, 만약에 다른 스레드에서 1번 스레드가 이걸 호출했고 2번 스레드가 이걸 호출했으면 2번 스레드는 블락킹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스레드에서 wait for 이게 동일한 뮤텍스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이 중복돼서 호출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횟수를 wait for
웨이트 함수를 호출한 횟수만큼 릴리즈 뮤텍스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재진입을 했으니까. 이런 코드를 일부러 작성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는 예는 아까 위에서 살펴봤습니다.